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10월 27일 오늘 장 마감 후에 영상 좀 올려드립니다.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좀 갑갑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 시장 분위기가 이제 비교적 견조하게 흘러가다가 오늘은 조금, 물론 지수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찬물을 좀 꼈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좀 점검 좀 드리고, 오늘 또 실적 발표한 종목군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근데 보통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른 애들은 지금 별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반영했다는 거죠. 또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것도 몇 개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약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 증시는 전약 후강으로 끝났습니다.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잠깐만요. 네, 전강 후약으로 끝났습니다. 전강 후약. 초반에 이제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좀 밀렸다는 거죠. 근데 보시게 되면 이미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또 신고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큰 의미로 둘 게 있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 기업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악재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물가가 뭐 새로운 악재가 돼? 그렇지 않아요. 뭐 테이퍼링이 곧 공식화돼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것도 악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 좋게 나오고 하면 이제 분위기 봐서 올라가고,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오면 쉴 수 있는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S&P 500이나 나스닥도 모두 다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서. 그러니까 미 증시는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럼 한국 증시는 미 증시와 동조화될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죠? 예, 뭐 우리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 코스피거든요. 오늘 마이너스 0.77.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사실 3000선도 이렇게 깔고 있고 5일선, 21선 다 깔고 있어서 뭐 크게 부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체감 지수가 좋진 않았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보시게 되면 사실 이렇게 저점 잡고 올라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그림인데, 사실 지수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체감 지수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좋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시장의 투자 주체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투자, 특히 이 자기거래 금융 투자의 매도가 한 2천억 가까이 됩니다. 외국인 기관투자들 뭐 대량의 매도를 쏟아냈고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수급은 좀 빠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최근에 뭐 1170원 원짜리 또 1170원 아래로 밀렸다가 살짝 반전 나오는데, 이건 뭐 큰 부담은 안 되고, 사실 오늘 큰 부담은 홍콩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바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홍콩 그 H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1.9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항생지수 마이너스 1.7 정도 됩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마이너스 한 1%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유는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들, 그렇죠? 예. 오늘 또 하나 이제 사건이 좀 있었던 거예요. 보시게 되면 미국 홍콩 시장은 일단은 출발부터 깨져서 출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차이나텔레콤 있죠? 중국 전신이라는 차이나텔레콤. 자, 이 사업 면허를 그냥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안보상 문제로 차이나텔레콤의 면허를 취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잘하고 계시는 분은 택시 면허를 이제 뺏어 버린 거고,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어떤 사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그걸 그냥 뺏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 홍콩 H지수인데요. H지수는 중국 본토 기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고, 우리도 그래서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야,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한 악재야?
사실 과거에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싸움을 시작을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미중 간의 어떤 갈등에 증시가 크게 요동쳤던 뭐 그런 건데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미증시는 아마 반등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중국 시장, 중화권 증시가 이렇게 부진했던 거에 대한 낙제로 해서 증시가 이렇게 눌렸던 거는 내일 다시 반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 중요한 건 코스피가 이 3000선을 어찌됐든 깔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3000이 깔고 있고 5일선, 21선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3000을 깨지 않으면 이 분위기는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는 박스권이 가늘게 이어지지만 이 사이에 종목 장세도 만들어지고 있고 뭐 그런 중입니다. 그렇죠? 3000을 일단 지키면서 가지 않겠느냐. 코스닥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980에서 여기 뭐 1000포인트고요. 기본적으로 이 구간은 완충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뭐 중화권 증시 빠지고 또 외국인 기관 투자들 매도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좀 부진했던 애들이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7만원을 간신히 지켰지만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어제는 좀 돌려놨지만 다시 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전 지주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향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전이 아직은, 그리고 뭐 반도체도 그렇게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한번 보시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었고 결국에는 이 가격대를 넘어서느냐. 근데 오늘은 또 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눌렸는데 뭐 새로운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중화권 증시가 이렇게 빠졌던 거, 전 개인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럼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주들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어떤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우리 치면 엔터주들도 뭐 궁금하신 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야, 너 하이브, 뭐 JYP, YG엔터 이런 애들 엔터주도 언제까지 들고 갈 거야? 여기 이제 몇 가지 믹스해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 하이브입니다. 제가 정고점 뚫어서 갈 것이다 했는데 이제 거의 35만원 코앞에 와 있습니다. 뭐 내일이면 넘을 것 같아요. YG엔터 7만원 넘을 거라고 제가 계속 외쳤는데 7만원은 어제 넘겼습니다. 화요일에. 전 계속 가고 있습니다. JYP는 이미 신고가의 영역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언제 매도해? 첫 번째, 실적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이 종목군들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건 이 메타버스 관련한 ETF, 이걸 좀 기준으로 보면 돼요. 코드 번호가 401470. 요거는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코덱스 메타버스 ETF라고 하죠.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이 흐름이 안 깨진다는 얘기는 엔터주들도 그렇고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도 여전히 상승세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와 더불어서 최근에 돈이 많이 몰리는 애가 뭡니까? 타이거. 이 코드 번호가 400979. 똑같죠? 모양은 똑같겠죠, 당연히. 구성 종목이 약간 다르긴 하나. 그죠? 이 타이거 메타버스 ETF도 코드 번호는 400970. 그죠?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있으면 관련한 주식들은 계속, 그죠? 그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니, 그죠? 그리고 뭐 YG엔터니, 그 다음에 JYP, 뭐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거의 9점 몇, 그래서 한 종목당 거의 10% 가까이씩, 그죠?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MP, 뭐 덱스터, 오늘 덱스터는 16%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저들 ETF가 조금 빠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밀려요. 위즈윅 스튜디오도 이렇게 해서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가고 있는 거죠. 물론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뭐 쫓아간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덜 오른 게 이노뎁. 이 주식은 사실은 상장하고 나서 좀 밀렸다가, 그죠? 이날은 상한가였고요. 그 급등했고, 그 다음날도 급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지금 32,000원대, 3,000원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또 이날도 상한가였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요. 자, 저점은 높여가고 있다. 큰 물량이 들어오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는 죽고, 하지만 저점은 꾸준하게 맞춰놓고 있고, 다시 거래가 살면서, 그래서 이 25,000원, 6,000원대를 다시 밟고 일어서는 거, 결국에는 이게 후속주로 한 단계, 아마 요 며칠 사이에 한번 3만원대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실적 발표한 애들 중에서 쇼크 먹은 애들이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일렉트릭을 지난번에 여기에서 주식을 좀 팔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남겨두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 시장 예상치를 충족을 못했어요. 그죠? 예. 3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0억대, 추정치는 대략 한 200, 한 3, 40억 정도 봤는데 실제로 뚜껑 열으니까 한 70억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막판에 한 3시 부근에 이제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 얘가 2만원 깨고 내려가서 뭐 이런 식으로 갈까? 어차피 실적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시작했던 가격대가 여기였습니다. 그죠? 예. 자, 2만원대 또는 2만원 아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리고 삼성전기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보는 주식도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이게 어디냐면 KB 스타, 요즘에 게임주들도 뭐 흐름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KB 스타 아이셀렉 메타버스 ETF, KB 스타 메타버스 ETF라고 하면 이게 코드가 401170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뭐 다 모양은 비슷하겠죠, 그죠?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에 넷마블이 들어가 있어요. 한 5% 정도 들어가 있나? 최근에 넷마블 주가를 보시게 되면 비교적 상당히 견조하다. 근데 주가도 여기는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내용도 괜찮아요. 넷마블이 실적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 신장 모멘텀, 그 다음에 메타버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피넥스 소셜 카지노의 매출도 잡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좋은 매수 기회였고,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같이 돌아서 나가고 있다. 요거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주. 제가 옵트론텍을 지난 월요일날 야간 반상회 하면서, 물론 제가 이 월요일날 회원님들한테 드디어 옵트론텍이 그동안에 많이 죽이다가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자리에 왔다. 그래서 이날은 매수하는 자리고 추가하는 자리고 신규로 사는 자리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다시 그죠? 강하게 돌렸습니다. 이 종목의 수급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하게 한 2주 정도 사들이고 있어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 15만 주 정도 샀고, 연기금도 지금 이틀째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쪽의 이 카메라, 그죠? 모바일 쪽 카메라 렌즈. 근데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대부분 어떻게?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고사양으로, 또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대부분 차량용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차량용 렌즈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옵트론텍도 바로 그쪽으로,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엮어서, 그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신사업이 있어요. 이 라이다라는 거는 뭐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라이다의 핵심 부품, 광학 부품도 신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사실은 7,000원 깨질 거면 진작에 깨졌는데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죽였다가 이거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돌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옵트론텍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겠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오늘 보니까 자동차,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은 좀 멀쩡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죠? 예. 물론 오늘 시장이 그랬다 볼 수 있는데 일단 15만원 안 깨지면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좀 갖고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외의 종목군들 오늘 좀 밀리는 애들도 많이 있었고 한데 그죠? 예.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LG 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이거 쇼크죠.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가장 화려할 때 떠나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코로나고 뭐고 이 종목에는 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냥 수년 동안 이런 장기 상승 추세가 보여요. 얘는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용품을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와서 사실은 뭐 이 상당히 고평가돼 있었다라는 얘기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깨졌죠. 그렇죠? 저는 이 주식을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랑 비교하냐면 사람들이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합니다.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중국 쪽 화장품 성장세가 좀 꺾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이미 주가에는 반영을 하고 있다. 3분기에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돌릴 것이다. 전혀 새롭지가 않다. 그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CJ ENM은 눌림목에 밑꼬리가 이렇게 좀 만들어졌고요. CJ CGB는 33,000원대를 오늘 살짝 넘었다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일단 35,000원 트라이를 곧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사실 오늘은 뭐 종목 이거저것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웬만한 주식들을 다 들고 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있는데 하이트 진로가 주가가 좀 밀렸다 오늘. 그렇다고 뭐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제가 며칠 전에 뭐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 같은 거 이 주식을 사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업종 대표 섹터에서 오늘 조선주들이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현대,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뭐 대부분 다 좋았는데요. 반전 중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반전 중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규모 수주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뭐 일희일비 할 건 없다. 뭐 장이 오르면 뭐 좋고 뭐 떨어지면 안 좋고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잘 보시면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란 얘기예요. 그죠? 오늘 이렇게, 물론 오늘 좀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 내일 다시 반전 나오고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건 내가 그리는 그림에, 그죠?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주식, 더딘 주식, 많이 빠진 거 누리는 건 계속 누리고 최대한, 더딘 건 냅두고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 많이 빠진 거는 천천히 담아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지금은 작년과 같이 좋은 시장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네, 좋은 시장 상황은 아니에요. 또 쉽게 수익을 주지도 않아. 줬다 뺏었다. 그죠? 뺏었다가 다시 줬다. 막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차근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야간 반상회 때는 제가 한번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